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문논술 대학교는 동국대학교.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입결 분석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 20, 출결 10, 논술 7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대부분 논술 100%인데 반해서 교과와 출결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30% 반영이 된다. 수능 최저 기준에서는 되게 요구 조건이 많아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학만 3합 4고 나머지는 일단 다 2합 5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학을 뺀 인문 자연 기준에서 경쟁률들은 인문계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평균적으로는 60대 1 이상, 자연계를 한 30대 1 미만 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실질 경쟁률이잖아요. 약학 경쟁률이 184에서 41.4로 떨어져요. 그러면 거의 4분의 1 이상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25%가 안 되는 거예요. 인문계 기준에서도 지금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면 30% 정도 내외의 경쟁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9.4였는데 8대 1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4대 1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능 최저로 대부분의 경쟁자들 날리고 그 다음 이제 논술 시험 점수로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합시다. 작년에 자연계열에 이 논술 점수가 88.91 나왔어요. 근데 그 전년도가 78.95였어요. 10점 이상 차이나 평균이 논술 최저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자연계열 2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만점을 줬습니다. 일단 50점 먹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과목 시험에서 이제 점수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기존 연도의 논술 점수보다는 훨씬 높다. 근데 그게 논술의 난이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류로 그냥 만점을 줘서 그런 거다. 그것만 참고해서 보신다고 하면 실제로는 올해도 자연계 입결은 24 입결이 아마 26 자연계 논술 점수로 예측하시는 게 맞다. 실제로는 80점 중반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논술 기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학습 역량은 수능 기준에서 국어 수학 기준에서 인문계열 국어, 자연계열 수학 기준했을 때 2등급 이내 정도의 역량 갖춰야지만 지금 보시는 요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문계열은 거의 80점 후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학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80점 초반까지는 받을 수 있겠죠. 수학 2등급 이내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정도를 일단은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 거기에 그 부분이 뭐하고도 연동돼야 된다? 수능 최저하고 연동돼야 된다. 이제 인문 논술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출제 방식은 제시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6개에서 12개의 다양한 제시문을 주고 비교, 분석, 비판, 대안,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전체는 총 3문항을 주고 있어요. 논술 유형이 제시문 일단 요약 비교, 중심 하재에 대한 설명과 비판, 그리고 견해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문의 특성이 뭐냐면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양한 제시문을 줄 수밖에 없게 하는 구성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모집단에 맞는 전공 편향성인 제시문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양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주제를 통해서 뭐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의 폭을 넓히는 종합적 주제 구성을 하고 있다. 채점 방식 기준에서는 각 문항당 7점. 그래서 3개 문항 총점 100점 해서 뭐 환산 점수는 700점 만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인문 1, 인문 2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 시험 보는 시간이 다른 겁니다. 문제 유형과 난이도가 똑같아요. 그냥 인문 1, 인문 2라고만 부르는 거지 그게 어떤 모집단이 맞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틀린 거다. 기출의 특징이 일단 단순 정보 나열 금지되어 있고요. 논리적 전개와 중심 개념 파악 중시, 그리고 유사한 유형의 반복 출제. 그래서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한 대학교가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는 패턴들이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띄어요. 제시문의 그런 스타일도 그렇고, 물론 이제 주제들은 계속 바뀌긴 하지만, 인문 논술 문항들을 실제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에서 그냥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문제 1은 개념 이해 및 적용, 문제 2는 비교 및 설명, 문제 3은 종합 및 비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요구 능력이 어떤 게 필요하고, 각각의 출제 포인트,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평가 기준, 항상 제가 이제 논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평가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문제 1은 기초 개념 이해 및 적용. 그러니까 문제 1은 개념 이해 및 적용을 해서 개념 파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의 핵심이 뭐겠어요? 명확하게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논리 연결했냐. 이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으로 문제 1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례를 통해 일탈의 개념 정의를 해서 나의 사례, 그 카니발 등을 통해서 왜 일탈이 아닌지를 설명을 했네. 카니발이 왜 일탈이 아니냐. 그런 거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문제 2도 마찬가지예요. 비교 및 설명이니까 당연히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이론별 특징들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 개념의 명확성을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제시문 다해서 얘기하는 청소년들 집단 행동을 이 라에 있는 제시된 이론 3가지를 통해서 분석해서 쭉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면 문제상 종합 및 비판. 비판적 사고 해야죠. 그러면 이론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이 됐느냐. 그리고 대안 제시했느냐. 그리고 좀 비판적이냐. 그러니까 세 이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사의 사례에다가 매칭을 해서 분석을 해서 대안 제시까지.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제가 이제 인문 논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드리는데, 좀 핵심 포인트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의 접근하는 논술 방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원래 쓰는 논술의 그 답에 대한 그 패턴을 조금씩 이제 조정해 주는 겁니다. 학교별에 맞춰서. 그래야지만 여러 학교의 논술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평가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해, 문제 해결, 논리, 분석, 표현력이라서 크게 5가지의 평가 요소를 갖고 있고요. 실제로 그 동국대 인문논술 어느 정도에서 합격 가능한 수준이냐. 일단은 뭐 항상 말씀, 국어는 무조건 1, 2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예,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야. 탑 10에서 탑 15 안에는 무조건 1,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제 3등급 정도에서 도전해볼만 하겠죠. 3등급이 좀 센스 있는 3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사회탐구는 이제 2과목 평균에서 그래도 2등급 이내가 확실하고 3등급까지도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3, 3까지는 해볼만 한데 실제로 3, 3 정도면 합격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합격이 어렵다. 진짜 특출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진짜 초대박이 나줘야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 조합은 국어 2에 탐구 3, 혹은 국어 1에 뭐 영어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조합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구가 아닌 영어로도 이제 조합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두 개의 영역 합 5 안에만 들어오면 오케이 되는 거고. 이제 추가는 거기에 맞는 이제 논술 실전 공부하면 된다. 뭐 일단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주요 대학들의 인문계열 논술의 난이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상대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건국제 때 한번 했는데, 실제로 이제 위에 있는 학교 중에 모든 학교 다 갖고 온 건 아니지만, 한양대 정도 라인에서부터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 위에는 연대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고. 거기서부터 얘기하면 안 되죠. 동국대에 대한 기준점이 제가 볼 때는 중에서 중하 사이에요. 그러니까 중하 중에선 제일 좋아. 어떻게 보면 외대 시립대보다도 동국대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인문논술 기반입니다. 자연계 아니에요. 인문논술 순수 인문논술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오해들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숙명여대보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숙명여대가 이 라인에서 가장 쉽다라 보시면 되고, 건국대가 확실히 동국대보다 한 단계 위 라인에 있고, 건국대하고 경희대, 중앙대까지는 수능 최저에서 갈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거보다 위가 이제 한양대 뭐 이하여대.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저는 사이라고 보거든요. 성균이. 근데 성균이 확실히 지금 보는 뭐 중경보다 확실히 어려워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한양대하고 비슷한, 한양대 조금 쉬운 것 같긴 해. 느낌상. 느낌입니다. 왜냐면 한양대가 이제 논술이
작년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몇 개는지 비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 근데 아마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뭐 한번 다 돌려보면 확실히 좀 알 수 있겠죠. 매년 약간씩의 그 난이도 차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건국대와 동국대는 확실히 동국대가 조금 더 수월하다. 그래서 최저만 맞출 수 있고 내가 조금 논술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쓸데없이 건대 쓰지 말고 동대 쓰자. 건대는 확실히 논술도 점수가 잘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잘 하세요. 다만 동국대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시문이 많아서 이거 읽느라 시간이 다 가거든요. 100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얼마나 빨리 읽어서 요약 정리를 하느냐. 그게 동국대 인문 논술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입시를 보다 동국대학교 인문 논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무튼 올해 지금 이제 슬슬 입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영상 찍어서 나가는 게 6월 초고 이제 3주만 지나면 바로 이제 기말고사 시작이죠. 그래서 진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정말 이제 대입입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논술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또 약수령 논술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인문 논술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종합 전형에 올인해서 여름방학 때 민접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저는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은 없어요. 일단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그 물음표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 한 장에서 많으면 3장 정도는 교과나 논술이나 뭐 약술도 포함해서 아니면 뭐 교과 면접 이런 전형들까지로 확장을 하셔야 돼요. 육종합 쓸라 하지 말고. 그래서 최소한 종합 3장에 나머지 3장 이런 식의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수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방학 때 정말 할 게 많겠죠. 방학 때 잘해야지만 정말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대학의 인문 논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